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구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가 이 영상을 찍었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의 첫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국민의 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 후 현재 제주도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땅은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입하였고 주택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지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어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도 내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1금융권, 2금융권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DSR에 걸려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담보가치는 충분한데 소득 증빙이 없어 추가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자를 못 내서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가계대출이 증가한다고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DSR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아가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같이 은퇴한 사람이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누가 빚을 내겠습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생계형 대출에도 일률적으로 DSR을 적용하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금리 사채시장에서 돈을 융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채권 회수가 어렵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담보가치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지 정부가 강제로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자를 못 내가지고 경매로 집을 날려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끌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건히 버텨온 서민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고정소득이 없으면 추가대출은 물론이고 대출 갈아타는 거 대환대출도 안 되게 다 막아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3억 대출이 있고 새마을금고에 2억 대출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새마을금고는 이 대출 이자가 비쌉니다. 새마을금고 대출을 대환하고 싶어서 여기는 제주도라서 1금융권인 제주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있는 2억 대출을 제주은행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기존 국민은행에 있던 3억하고 갈아타려고 하는 새마을금고 대출 2억을 합산하여 전체 대출 5억에 대하여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자가 비싼 새마을금고 대출을 대환을 하고 싶어도 DSR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환 금액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대출을 합산하여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SR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궁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2판, 4판입니다. 윤석열, 최상목, 추경호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입니다. 최상목, 추경호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집행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이 세 사람을 얼마든지 심판하고 처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을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민의 힘입니까? 오히려 이자들은 국민의 적입니다. 윤석열 총독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돈을 못 빌리게 막아놓았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생계비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도 다 막아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 거래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면 지금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양도세가 무서워서 아파트를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획기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집값도 안정이 되고 지방은 인구가 늘어나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방세 세수 부족이 걱정이 되면 술 처먹고 고기 사먹는 특수활동비, 기관장 업무 추진비부터 절약하고 없애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의 생계형 가계대출도 다 막아놓고 부동산 거래도 안 되게 하고 이 정권은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윤석열, 최상목, 추경호 이 사람들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최상목이하고 추경호는 평생을 기재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은 죽을 맛인데 이 두 사람은 재테크를 얼마나 잘했는지 재산이 수십억입니다. 최상목, 추경호는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달인. SBS 방송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달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은 은행만 배불려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수익이 30조라고 합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30조를 벌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 묻습니다. 은행 댕기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은행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5천만 국민 중에서 정규직 은행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내수시장에 돈이 안 돌아 서민경제가 엉망인데 무슨 상속세를 낮춘다,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등 특정 계층에만 돈을 모아주는 이상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최은순, 이종호, 권오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하고 아코르비스타 주민들, 이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올린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민 경제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최상목이 봐라. 그 니하고 추경호는 재산이 졸라 많더라고. 43억, 44억을 신고했던데 아마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이 안 되겠나 싶다. 너희들 배가 부르면 국민들 배도 부른 줄 아는데 지금 국민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윤석열이는 평생 검사만 했으니까 저도 모른다고 치고 너희들은 평생 기재부에서 공무원만 한 놈들인데 규제정책을 시행할 때는 부작용도 따져보고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 거야. 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은 그 원인을 따져보고 빚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 대부분은 먹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빚을 내는 생계형 대출이라고 나는 봐. 그러면 대출 억제 정책보다는 경기 부양 정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리고 돈이 공한 사람은 DSR 규제를 한다고 빚을 안 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 DSR 규제를 하면 결국은 사채시장 가서 연리는 20%에다가 대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돈을 융통해야 된다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상모가 내가 앞서 얘기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폐하든지 아니면 DSR 규제를 풀든지 좀 시급하게 좀 신속하게 좀 해라. 뭔 말인가 알겠지? 나를 살인자로 몰지 마라. 응? 뭔 말인지 알겠지?